음악에 섞인 낮게 터져나오는 신음. 나는 눈을 감았고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허리가 살짝 젖혀지고 호흡이 짧아졌습니다. 그 소리와 내 숨이 겹쳐졌고 내 귀에는 음악이 아닌 그 남자의 몸이 내뿜는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험 설계사 김미숙이 대표와 눈물의 이별 후 불륜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교도소를 출소 후 이어지는 김미숙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은 아니라도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미리 감사 인사드려요. 그럼 이어지는 김미숙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혼녀와 옆집 총각 일부 또 다른 설레임의 시작. 그날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퇴근하던 나는 편의점에 들러 라면과 우유, 간단한 저녁거리를 사들었죠. 집으로 향하던 길, 갑자기 비가 쏟아졌고 우산도 없던 나는 물건을 품에 안고 급히 뛰었어요. 그러다 미끄러운 바닥에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봉지가 터지며 물건이 흩어졌고 스타킹은 찢어지고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그때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죠. 괜찮으세요? 고개를 드니 며칠 전 이삿짐을 옮기던 청년. 그가 허리를 굽혀 물건들을 주워 담으며 내 무릎을 보고 말했죠. 많이 다치셨네요. 피가 나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긁힌 거예요. 아니에요. 피가 계속 나네요. 얼른 소독하고 약 발라야겠는데요? 그가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빗물에 젖은 셔츠 그리고 스쳐오는 그의 향기에 잠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정적이 흘렀고 비에 젖은 옷에서 물방울이 바닥으로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흉지겠어요. 집에 약은 있으세요? 없어요. 저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럼 저희 집으로 잠깐 오시죠. 구급약이 있어요. 나쁜 사람 아니니 염려 마시고요.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집에 들어서자 그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먼저 이걸로 닦으세요. 잠시 후 구급상자를 들고 온 그는 내 무릎을 바라보며 찢어진 스타킹 위로 시선을 두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가위로 잘라내야겠어요. 그래야 소독약이 닿아요. 그의 손길이 부드럽게 다리를 잡았고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묘한 전율이 스쳤습니다. 눈빛이 잠시 마주쳤지만 그는 차분히 소독약을 바르고 연고를 덧댔습니다. 거즈를 붙이는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머신이 있어서요.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청년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짙은 커피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음악 좋아하나 봐요? 방에 LP판이 많네요. 아, 이거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도 있고 제가 취미로 모은 것도 있어요. 그는 한 장의 판을 집어 턴테이블에 올렸습니다. 흘러나온 건 걸프럼 2파네마였습니다. 보사노바 리듬이 방 안을 감쌌습니다. 짧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테이블 위를 스치다 내 손등과 살짝 닿았습니다. 순간 당황했죠. 혼자 사세요? 예, 뭐 그렇죠. 아직 어려 보이는데. 아니에요. 다 컸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나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웃음이 의외로 따뜻했죠. 안경 너머로 번진 눈빛, 젖은 머리칼. 순간 나도 모르게 오래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았고 급하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누나요? 네, 그쪽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요. 괜찮죠? 뭐 편하면 그렇게 부르세요. 이상하게도 그 호칭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설레었죠.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불려본 듯했습니다. 저 사실 이삿짐 나를 때 뵌 적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나랑 마주 앉을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요. 옆집이라 다행이에요. 오늘처럼 비라도 오면 이렇게 도움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에 나는 괜히 웃음이 나왔죠. 짧은 말들이었지만 어딘가 보이지 않는 선이 풀리고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LP판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음악 좋아하세요? 이건 브라질 음악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네, 좋아해요. 듣는 건 늘 위로가 되니까. 그렇죠. 음악은 사람을 덜 외롭게 하잖아요. 순간 그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외로움을 들켜버린 것 같았죠.
짧은 침묵 속에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는 컵을 내밀며 웃었고 나는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덕분에 살았네요. 별 말씀을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 나누게 돼서 전 무지 기뻐요. 나는 순간 청년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커피잔 위로 부딪히는 시선과 음악, 그리고 작은 웃음이 분명히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차분했지만 어쩐지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순간 그의 시선이 나를 스쳤습니다. 젖은 셔츠가 달라붙어 드러난 그의 목선과 가슴, 내 다리는 찢어진 스타킹 아래로 피부가 드러나 있었죠. 그의 시선이 내 쪽을 향해 머물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선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나는 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아직 더 계셔도 좋은데요. 네, 더 있으면 민폐일 것 같아서요. 내 말은 단호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그는 잠자코 봉투를 챙겨 들었습니다. 내가 떨어뜨린 라면과 우유, 흩어진 물건들을 가지런히 안겨주며 문까지 배웅해 주었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리 조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문 앞에서 청년과 시선이 한 번 더 부딪혔고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 느낄 수 있었죠. 짧은 만남이었는데 이미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공기 속에 피어 있었습니다. 나는 급히 몸을 돌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벽 너머로 흐르는 음악의 리듬은 그 순간처럼 내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고 커튼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낮에 들었던 바로 그 곡 Girl from Ipanema. 부드러운 리듬에 귀를 기울이던 순간 낯선 소리가 겹쳐졌습니다. 낮고 끊어지는 숨, 어딘가 뜨겁게 올라오는 신음.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규칙이 있었고 마치 음악이 박자에 맞춰 흐르는 듯했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 벽 가까이 붙였습니다. 귀가 더 민감해졌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나 왜 이러지?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다행이네요. 그는 담백하게 웃었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음악 들으시더라고요. 아, 들리셨어요? 죄송합니다. 시끄럽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잘 들었어요. 말하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습니다. 저는 음악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매일 틀어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었고 다시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이번엔 재즈 리듬, 조금 더 빠른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숨을 삼키듯 낮게 끊기는 신음. 음악 위에 겹쳐 흐르며 리듬처럼 이어졌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베개를 끌어안았고 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귀를 벽에 더 가까이 댔습니다. 분명히 신음 소리야. 그랬습니다. 그 소리가 내 귀를 파고드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나는 내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허리가 살짝 닫혀졌고 손끝은 떨렸고 입술은 말라붙었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 내 안 깊숙이에서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이 소리에? 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더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리듬을 타듯 낮고 젖은 신음이 마치 내 귀에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는 걸. 그 소리는 내 몸을 자극하는 은밀한 신호였습니다. 숨결 하나, 음악의 한음, 모두가 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소리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벽 너머의 남자에게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곤했어요. 밤새 벽 너머의 음악과 신음 소리에 시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시달렸다기보다 느끼고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예, 덕분에요. 짧은 침묵,
엘리베이터 안, 좁은 공간. 나는 그를 곁눈질로 바라봤죠. 젖은 셔츠에 달라붙어 있던 청년의 몸의 라인. 어젯밤의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벽 너머의 그 소리.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내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민망해졌습니다. 사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 처음 뵀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되게 미인이시라고요. 제 스타일이세요. 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농담하지 말아요. 장난으로 아줌마 놀리면 안 돼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너무 예쁘시고 만나보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내 얼굴이 화끈거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 같은 늙은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말씀 마세요. 전 진심이에요. 나이만 비슷했어도 벌써 고백했을 거예요. 아니, 사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전 지금도 사귀어 보고 싶어요. 나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고 그 시간이 길게 느껴져서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괜한 말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누나. 누나. 정말 매력적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느꼈다니까요. 이상하게도 그 말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나가려는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그 순간 깜짝 놀랐고 숨이 멎는 듯한 긴장감. 차갑고 좁은 공간에서 묘한 열기가 번졌습니다. 나는 급히 손을 뺐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오래 남았고 심장은 그 순간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누나, 저 먼저 가요, 누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었는데 그 한마디가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불을 끄고 벽 가까이에 누웠습니다. 벽 너머에서 다시 들려오는 음악 소리. 오늘은 조금은 느린 재즈. 그리고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 어제보다 더 뚜렷했습니다. 음악에 섞인 낮게 터져나오는 신음. 나는 눈을 감았고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허리가 살짝 젖혀지고 호흡이 짧아졌습니다. 그 소리와 내 숨이 겹쳐졌고 내 귀에는 음악이 아닌 그 남자의 몸이 내뿜는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나는 이미 그 소리에 매혹되어 가고 있었고 부끄러움과 호기심이 얽혀 몸이 떨렸습니다. 벽 너머에서 그의 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나는 이불을 움켜쥐며 내 안 깊숙이에서 잠들었던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꺼져버린 음악 소리. 정적 속에 내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조차 삼키지 못한 채 어둠 속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들어온 나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울리는 초인종 소리. 띵동.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고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 케이크 좀 가져왔습니다. 이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요. 아, 일부러 이런 걸. 작은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대신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커피 한 잔 주시면 안 될까요? 커피요? 네. 케이크에 커피 나쁘지 않죠? 그의 웃음은 장난스러웠지만 어딘가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들어오세요. 그가 케이크 상자를 내려놓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내 집은 소박했지만 깔끔히 정리된 책장과 작은 화분들이 있었습니다. 집 따뜻하네요. 편해 보여요.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커피 머신에서 향이 퍼졌습니다. 잔을 내려놓자 그는 LP 쪽을 가리켰습니다. 음악 들어요, 누나. 괜찮죠? 네. 요즘은 잘 안 듣는데. 나는 조심스레 한 장의 LP를 골랐고 턴테이블이 돌아가며 낮은 재즈 리듬이 흘렀습니다. 케이크를 잘라 한 조각씩 접시에 올리며 그렇게 청년과 나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어떤 거? 엘리베이터에서요. 제 스타일이라고 했던 거요. 나는 손에 들린 포크를 멈췄습니다. 그런 얘긴 농담처럼 하지 마세요. 농담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쁘세요. 누나 같은 분
정말로 사귀어 보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고 내 얼굴은 벌써 달아올랐습니다. 저 같은 늙은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전 누나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더 좋아요. 겸손하시면서도 사실 자신 있는 모습. 전 그 모습이 너무 좋은데요. 그의 시선이 정면에서 마주쳤고 나는 차마 피하지 못했습니다. 달콤한 케이크와 커피향. 하지만 공기 속은 묘하게 긴장돼 있었습니다. 누나, 혹시 저녁은 드셨어요? 아니요. 편의점에서 뭐 사오긴 했는데 그냥 대충.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이거 케이크로 끝내기엔 아쉽잖아요. 같이 저녁 가실래요? 가까운데 괜찮은 식당 있어요. 저녁? 지금요? 네, 그리고 술도 한 잔 때리고요. 오늘 하루 고생하셨으니까요.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저 같은 아줌마랑 술 마시면 재미없을 텐데요. 재미없을 것 같았으면 애초에 말씀도 안 드렸죠. 전 누나랑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 술자리에서 더 솔직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 말에 웃음이 새어나왔고 나 스스로 놀랄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적극적이세요? 그냥 누나가 좋으니까요. 같이 있고 싶어서요.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마음 한쪽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케이크와 커피 타임이 끝나고 난 그 청년의 손에 이끌려 밖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근처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작은 불빛 아래 따뜻한 소리가 흘렀고 테이블 위엔 소주 한 병과 안주가 놓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분위기 너무 시끄럽진 않죠? 아니요. 오히려 이런 데가 더 편하네요. 요란하지 않고. 그는 잔을 채우며 웃었습니다. 그럼 첫 잔은 제가 따르겠습니다. 투명한 술이 내 잔에 가득 찼습니다. 나는 잔을 들었습니다. 저 술 잘 못해요. 그럼 딱 한 잔만. 부담 없이요. 청년과 잔을 부딪혔고 짧고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 몸이 조금은 따뜻해졌고 말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린 사람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오는 건 좀 의외네요. 저 어린가요? 그럼요. 저랑은 세대도 다르고. 전 괜찮은데요. 오히려 누나가 좋아요. 어른스럽고 매력 있고. 나는 웃어 넘기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농담받지 않았습니다. 늙은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아니에요. 누나는 그냥 예쁘세요. 제가 진짜 만나보고 싶은 꿈에 나오는 동경하던 스타일이에요. 꿈에 나오는? 그의 말은 거침없었지만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술이 반 병쯤 들어가자 대화는 더 솔직해졌습니다. 사실 어제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고백드리고 나서 계속 생각났어요. 저를요? 네, 괜히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누나는 제게는 너무 특별해요. 나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빨라지는 심장 소리.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후회할 수도 있어요. 후회 안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좋으니까요. 청년의 눈빛과 마주쳤고 짧았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술잔 사이로 오가는 말과 청년의 시선이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우리는 함께 걸었고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술 기운이 남아있었기에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생각보다 편했어요. 다행이네요. 저도 그래요. 누나랑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후딱 가네요. 나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훨씬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 정막 속에서 청년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고 나는 의아해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네. 그 순간 그는 내 어깨를 잡고 다가왔고 청년의 숨이 내 뺨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포개졌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한 키스. 나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을 밀어내지 않았고 오히려 청년에게 더 깊게 빨려 들어가듯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싫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키스. 더 길고 더 뜨겁게. 문 앞. 그는 손을 뻗어 문을 열었고 나는 그의 손에 이끌려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청년의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청년의 손에 옮기는 내 어깨, 허리로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습니다. 대표와의 이별, 불륜이라는 낙인,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얼어붙게 했던 지난 반년이 떠올랐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누구의 손길도, 누구의 눈빛도 받지 못했고 늘 혼자였고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내가 지금 다른 젊은 남자의 손길에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쩌지 못하는 흥분이 온몸에 차올랐습니다. 이건 오랜만에 느껴보는 거야. 이렇게까지 뜨겁게 가슴이 흔들린 적이 있었던가? 그의 호흡이 내 목선 위로 스쳤습니다. 낮고 거친 숨, 그리고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작은 탄성.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그의 소리에 내 몸이 반응하고 있었고 숨이 더 짧아지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청년에게 이렇게 흔들리다니. 나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랜 고독 속에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과 호흡은 나를 파고들었고 나는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말 대신 뜨거운 호흡과 숨결로, 오래 잊고 있던 떨림으로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눈빛, 그의 거친 호흡과 그의 체온, 모두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서로를 향해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말 대신 몸으로, 손끝으로 뜨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